대호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시험 공법 67번을 풀어드립니다. 67번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어떤 시험 문제에서 용어와 정의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용어와 정의에 관련된 설명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틀리면 맞힐 게 없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용어와 정의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숙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쉽죠. 이것보다 더 쉬운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어와 정의에 대해서 내가 개념이 없다. 그러면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죠. 이런 것도 틀리는데 다른 것을 맞출 수가 없죠. 용어와 정의에 관련된 문제는 맞춰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이걸 틀리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맞춰야 할 문제. 틀리면 데미지가 엄청 크죠. 어려운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쉬운 것을 안 틀려야 자격증 합격합니다. 쉬운 문제를 우습게 보고 틀리고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하면 어려운 거에 맞춰지겠습니까? 반드시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아야 되는 게 자격증 시험의 요건입니다. 용어와 정의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맞춘다. 이렇게 각오하시고 용어와 정의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반복해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주택에 딸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가 물었습니다. 건축 설비가 뭐냐면 승강기, 피레침, 주택에 딸리는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에 딸려 있는 시설, 승강기도 있어야 되고 피레침, 국기 계양대 또는 우편물 수치함 또는 공동시청에 관련한 안테나 이런 게 건축 설비입니다. 대문도 그러고 건축 설비는 반드시 주택에 딸려 있는 시설, 부대의 시설이라 그럽니다. 부대의 시설, 복리 시설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복리 시설은 주민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별도로 꾸려진 시설을 말합니다. 주민의 생활의 편리, 근린 생활시설, 상가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이런 것을 주민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시설을 복리시설이라고 그러지. 주택에 딸리는 부대시설을 건축설비 같은 것을 복리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에 딸리는 건축설비를 부대시설이라고 그럽니다. 부대시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건축설비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죠.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니은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수험생들이 헷갈린 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피스텔은 대로변에 옆에 원래 업무용 시설로 지어진 건물을 오피스텔이라고 그럽니다.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엄격합니다. 도로, 폭도 넓고, 주차장도 1대1로 유지돼야 되고, 엘리베이터 용량도 커야 됩니다.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주거용으로 특별히 인가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도 주거용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준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주택 개념이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특별히 인가하지만 특별히 주택으로 인가하는 것을 준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주택 외의 건물을 주거시설로 활용하도록 특별히 지어진 주택을 준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에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동네 안에 좁은 골목가에 온누면같이 여러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1대1 주차장도 없어도 되고 승강기도 좀 좁아도 되고 복도도 좀 좁아도 됩니다. 그만큼 생활의 여건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더 좀 모양이 있고 좀 멋있지 않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동네 안에 별도로 지어진 여러 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인가해준 개념입니다. 건축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로 온룸이라고 그럽니다. 온룸. 도시형 생활주택은 온룸만 있는 게 아니라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있고 단지형 연립주택형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외우셔야 돼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그 다음에 온룸형이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300세대 넘어도 돼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299세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가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 요건이 얼마다? 300세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300세대 미만이라 된다. 이 미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동네 안에 별도로 여러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는데 오피스텔보다 모양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인허가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아무리 높게 가격을 마음대로 불러라 이거죠. 그래도 안 사죠. 너무 높으면.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의 주택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인허가 요건도 완화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도에 대한 폭도 좁고 엘리베이터 시설 용량도 적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1대1 세대수당 1대1 주차장 개념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대1까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데 특별히 주거용으로 인정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죠.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념이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는 얼마 미만? 세대가 300세대 미만까지 지어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 규모니까 제곱미터당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 그럽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원룸형이 있다는 거. 자,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300세대 미만으로 짓는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니은에 300세대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니까 틀렸죠.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규모가 얼마?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300세대 미만인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과 니은은 두 개 다 틀렸죠. 건축 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세대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디귿밖에 없습니다. 디귿은 민영주택은 민간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민간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아주 단순한 용어 정의죠. 디귿이 옳은 설명입니다. 국민주택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국민주택은 국가기관이 짓는 주택이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다음에 도시건설기금의 융자, 보조, 국가에 대한 보조로 국민주택을 짓는 거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민간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은 디귿으로 가야 됩니다. 자, 주택보상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정답은 디귿. 민영주택은 당연히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민영주택이겠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데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담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차장 이런 것을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건축설비, 승강장, 피레침, 국기계양대, 공동신청 안테나, 우편물 수취함, 건축설비를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주택에 있어야 할 시설, 이게 부대시설입니다. 경비실, 주차장, 건축설비, 방범설비, 보안등, 대문, 안내 표지판, 공중화장실, 자, 이런 게 부대시설로 해당합니다. 반드시 주택에 있어야 할 시설, 부대시설. 하지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생활하는 시설을 복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생활의 편리를 위한 시설을 복리시설이라고 그런다. 근린생활시설, 상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그다음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집회소 이런 주민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복리시설이라고 그러고 자, 부대시설은 반드시 주택에 딸려있는 어떤 시설물, 건축설비 이런 것을 부대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차장, 대문, 방범설비, 건축설비, 그 다음에 주차장 안에 있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담장 자, 이런 것을
부대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러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원룸형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죠. 자, 국민주택 요건을 아주 잘 외우셔야 됩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은 자, 국가기관,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국민주택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아서 짓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전용면적이 중요하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외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해당합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을 국민주택이라고 그런다. 자,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하죠. 정답은 디귿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